장제원 의원의 불출마로 국민의힘에서는 이 지역에 김대식 전 경남정보대 총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부산 사상구는 낙동강 벨트 격전지 중 한 곳으로 꼽히죠. 김대식 후보가 이 사상구를 사수할 수 있을까요? 오늘 후보에게 직접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후보님은 항상 볼 때마다 얼굴이 더 좋아진다는 걸 느끼는데 비결이 뭔가요? 늘 긍정의 힘입니다. 언제든지 반드시 내가 목표한 것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희망찬 얼굴이죠. 그죠? 알겠습니다. 이 긍정의 분위기를 그대로 예. 오늘 인터뷰를 끝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기자들과의 대담으로 이어가는데 오늘은 또 의도치 않게 이렇게 공개 방송이 돼버렸어요. 오늘 오신 분들께도 이제 카메라 보시고도 이제 오늘 오신 분께도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저를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사상 구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늘 인사를 드리지만은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저를 우리 사상 구민들께서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시면은 저는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오로지 사상 구민의 심부름꾼으로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김대식 후보 하면 스킨십을 정말 잘 한다고 알려져 있고 그런 평가가 많아요. 예. 요즘 이제 아침 활동부터 저녁까지 이제 끊임없이 이제 지역 주민들을 만나실 텐데 예. 김대식만의 이런 스킨십 스타일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습니다. 내가 웃어야 거울은 따라서 웃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언제나 먼저 다가갑니다. 제가 아침 새벽 4시 40분에서 집에서 혼자 나오는데요. 이 호주머니에 명함을 들고 또 따뜻한 핫백을 넣습니다. 왜냐면 아침은 좀 쌀쌀하잖아요, 요즘. 그래서 핫백에 명함을 탁 대표가지고 저기서 오면은 다 이렇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핫백에 따뜻한 명함을 건네줍니다. 그러면은 그 상대방이 받을 때 굉장히 따뜻하잖아요. 명함이 따뜻해요. 그러면 제 마음이 더 따뜻합니다. 이렇게 얘기 다가가면은 상대방도 굉장히 다가오는 그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자신이 어떻게 상대방에게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상대가 가까이 오는 겁니다. 이 선거는 상대의 마음을 얻는 거거든요. 마음을 어떻게 얻느냐에 따라서 이 표의 확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어느 정도 몇 % 정도 다가갔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직 지금 오늘로서 77일째 제가 뛰고 있습니다. 저 상대 후배는 8년 이상을 뛰고 있잖아요. 77일 동안 뛰었지만은 아직까지 몇 %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좀 교만한 이야기고 아직까지 많이 멀었다. 그러나 더 열심히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겠다, 이런 말씀으로 네.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낙동강 벨트는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다 격전지죠. 예. 최근 여론조사를 봤더니 이제 상대 후보와의 격차가 오차 범위 내 초격전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이제 후보의 인지도뿐만이 아니라 상대 후보의 인지도도 그만큼 높다라는 건데요. 선거 판단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이 낙동강 벨트가 지금 이제 9개에서 10개가 됐잖아요. 10개가 됐는데 상당히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JTBC 여론조사의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우리 빼고 사상 지역을 빼고는 다른 지역이 굉장히 지금 침체된 상태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요게 과제가 하나가 있고, 우리 사상군을 보면은 그래도 지금 제가 77일을 뛰어서 그 정도로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당선 가능성을 보면은 제가 한 13%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는 답보 상태에 있고 저는 치고 올라가는 형국이다. 이래서 더 5% 정도가 제가 부족하다, 이런 마음으로 더 절박한 심정으로 뛰게 되면은 우리 사상 구민들이 많이 도와주실 거다, 이렇게 하고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뛰고 있습니다. 네. 이제 김대식 후보의 이름을 점차 널리 알리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사상에서는 지금 현역이시죠. 장제원 의원 또 이제 계시고
최근에 또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오셨잖아요. 예. 근데 그 바람이 또 큰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한동훈 위원장이 낙동강 벨트를 이렇게 찾아서 한번 와줌으로써 굉장한 효과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좀 수행을 하면서 같이 구포시장을 돌아봤는데 한동훈 위원장의 바람은 확실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낙동강 벨트가 더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형국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거가 본격적으로 돌입되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 부산 사상에 한번 오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사상 구민들과 함께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정책 선거를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뭐 네거티브를 지양하겠다 뿐만이 아니라 그만큼 한편으로는 또 정책적으로 그만큼 내 공약이 잘 준비되어 있다라고도 들려요. 그렇습니다. 네. 앞서서도 나는 준비되어 있다, 준비된 후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큰 공약 한 2가지 정도로 좀 짚어주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야 관계없이 지금 막말을 하게 되면 지금 낙마한 그런 상태잖아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참 똑똑하다, 수준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제가 먼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네거티브 선거를 하지 않고 반드시 이런 정책 선거를 하자 이렇게 보고, 저는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준비된 후보이기 때문에 여러 정책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큰 공약으로 보면은 이 구치소가 부산시 선정위원회에서 이게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이것을 빨리 지금 구치소를 옮기고 그곳에 문화회관을 좀 지어서 우리 사상 구민들의 문화를 즐기고 또 젊은이들이 정주할 수 있는 오페라라든지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하나고요. 엄궁동 쪽에 보면은 사실은 이게 저평가가 돼 있어요. 이 저평가가 돼 있는데 지금 도로 인프라는 지금 하단에서 이 사상역까지 요게 지하철로 되고, 그러면 그리고 자유형 중고등학교가 지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가 교육 특구가 되고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서부산 중심지가 그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감전동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은 이제 학장동 쪽으로 넘어오면은 서부산 청사가 들어옵니다. 서부산 청소가 그게 하나가 딱 들어와서 그게 개발한 게 아니라 그 전체를 제가 스마트 시티로 바꾸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60년대 70년대 사상이 굴뚝산업으로 발전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먼저 온 게 아니라 공장이 먼저 와서 사람이 온 거 아닙니까? 이것을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줘야 된다. 왜? 일자리는 많아요. 그런데 우리 MZ 세대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요즘 억지로 다 일자리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왔습니다. 부산에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부산에 정주하는 인구가 얼마나 될까? 30% 왔다 갔다 합니다. 거의 대부분 부산을 떠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부산에 정주할 수 있는 것은 이 젊은이들이 필요로 하는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기업을 유치하는 거고, 요 삼락천 이제 감전천 쪽으로 오게 되면 이게 르네시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 하천이 있는데 이 하천이 굉장히 아름다운 하천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낙동강물을 끓여들여 가지고 이게 물을 흐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청계천처럼. 일본에 가면은 홋카이도에 가면 오타루라는 그게 있어요. 가서 보면 별로 볼 거 없어요. 그런데 왜 거기가 전 세계에서 몇 천만 명의 관광객이 오느냐? 컨텐츠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는 원래 고기 창고였어요. 생선 창고. 창고를 개발해서 문화의 컨텐츠로 바꿔줬단 말이죠. 프랑스 파리에 가면 루브르 박물관은 원래 철도역이었지 않습니까? 오디세이 박물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게 공장 지대가 있으면 이 공장을 굳이 헐지 않고 거기에다가 문화의 공간으로 채워줘야 한다. 그래서 르네시대 앞에 거기에다가 낙동강 물 끓여들여서 물을 흐르게 만들고, 진주의 유등축제가 딱 개천제를 통해서 한 번 하는데 우리는 365일 하자. 그래서 젊은이들이 끌어오는 거다. 그리고 이제 4월이 되면 벚꽃 길이 있잖아요. 이 진해보다 몇 배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은 일본의 후쿠오카에서 30분이면 오니까, 그 다음에 지금 한한령이 풀리지 않아서 중국에서 관광객이 안 오는데 샹하이에서 2시간이면 올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고, 르네시대 이 자체를 지금 의류 이거로 하는 게 아니라 완전 문화의 컨텐츠로 만들어서 전체 일본 오타루처럼
이걸 벤치마킹해서 한번 문화의 특구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이제 삼락 생태공원이 있습니다. 이 생태공원은 순천 정원만 정원 박람회보다 2.8배가 큽니다. 2.8. 그러면은 이게 3년 후에 국가정원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거를 좀 통해서 생태공원으로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덕포에 가면은 한일 시멘트 이 공장, 이 부지를 빨리 지금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덕포역이라면 조금 진보하지 않습니까? 덕포역 해놓고 가운데 부산 도서관역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이것은 뭔가 좀 아카데믹하는 역이구나. 이래야 젊은이들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경부 지하 전철 이거를 문재인 정부 때 했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시작을 해가지고 오거돈 시장이 돈을 확보해서 쓰지를 않았어요. 다시 그래서 불용 예산으로 정부에 기속이 됐습니다. 그거를 장제원 의원이 끄집어내서 예산을 확보해놨단 말이에요. 기존 설계비만 확보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1조가 넘는 돈인데 이 예산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가져오는 것은 보통 일반 이 국회의원 가지고는 안 되고, 저처럼 다양한 경험이 있고 네트워크를 앵커도 제 네트워크는 아시잖아요.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여기에 해운대 해리단길처럼 만들어줘야 이 젊은이들이 있는 거지, 그냥 뭐 하겠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문화, 교육, 행정, 복지, 생태 이 도시를 완전히 만드는 게 제 사상형 뉴딜 프로젝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사상과는 이제 각 동을 말씀하시면서 하나하나씩 옮겨 다니면서 이제 큰 그림을 저희가 상상을 해봤더니 예. 후보님이 당선이 되시면은 사상이 완전 바뀌겠네요. 완전히 바뀌어도 기대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굉장히 어렵게 성장을 했거든요. 16살에 사상에 와서 지금 45년을 생활하면서 왔는데 정말 주경야독을 하고,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공부하면서, 제가 국비 유학생으로 유학을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고 동서대학교 교수, 경남정보대학교 교수 총장까지 35년을 했는데, 저는 누구보다도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은 약자 편에 서서, 정말 어렵고 힘든 약자 편에 서서 대변을 하려고 합니다. 대변을 하고, 그게 하나고, 제가 교육 전문가이기 때문에 35년 동안의 교육의 경험을 살려서 이곳에 교육 특구 명품 도시로 교육을 만들어 놓으면은 왜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고 사상으로, 당신 왜 사상으로 이사 가요? 이렇게 하면 교육 때문에 이사 갑니다. 요 이야기까지 들을 정도로 끝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제가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얘기한 기업까지 유치가 되면 이 안에서 다 정주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35년 동안 이제 쭉 많은 일도 하셨지만 교육에도 좀 많은 투자를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출생까지 있으시면서 이제 젊은 MZ, 지금 소위 말하는 MZ 친구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친구들이 특히 낙동강 벨트 안에서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들보다 더 낮게 나타나는 게 많아요. 근데 이제 총장을 하시고 이제 청년들을 많이 보시면 청년들의 마음을 조금 더 잘 움직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보관이 혹시 있으실까요? 그렇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이게 조금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가 다 그렇다면 이거는 그거고, 일부가 관심이 없어요.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임이 조금 없어요. 그 다음에 목적이 조금 없어요. 그 다음에 감동이 없어. 사무야. 일부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네네. 일부가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사유로 바꿔줘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바꿔요? 그럼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야죠. 원하는 거죠. 그 청년들은, 요즘 MZ세대들은 나한테 필요한 것이 뭐야?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보수는 꼰대 아니야? 이렇게 돼갖고 길을 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수시로 대화를 통해가지고 청년들이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일일 기자가 되는 겁니다. 일일 기자가 돼가지고 청년들을 만나면은 자네들이 요구한 게 뭐야? 이걸 들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지금까지는 들어주지 않았다면 뭐야 이거 이래놓고 일방적이었단 말이죠. 탑다운 방식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끝까지 들어주면은 그것을 메모를 다 해놓고,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12개 동을 내가 쭉 돌면서 다 물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필요한.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뭐 구치소 이전하고 뭐 다리 놓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동네에 뭐가 필요하느냐. 네. 이것을 다 메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공약집에 그 동네 작은 소리도 목소리도 듣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파고들어서 그거를 메모해서 이번에 공약집에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국민권익위원회 내가 부위원장 차관을 했지 않습니까? 국민의 고충과 기업의 애로를 듣고 해결해주는 기관 아닙니까? 암행어사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도 어떤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 이 방법은 내가 자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바로 그거는 실천을 하고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 현장에 답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탁상 공론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현장을 찾는 거예요. 현장을 찾아서 제가 파고들고 거기에서 목소리를 듣고 실천하고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청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네. 지금 이제 후보님 세대와 좀 이제 많이 차이죠. 네. 차이 많이 느끼세요? 많이 느끼죠. 많이 느끼는데 제가 총장을 하면서 그래서 이 청년들은 어깨동무를 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청년이 돼야 되거든요. 그 속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저녁에 이제 치킨데이도 하고 치맥데이도 하고 그리고 같이 여행도 하고 여행도 가서 뭐 총장님이다 이렇게 해서 가면 안 되잖아요. 같이 어깨동무 하는 거예요. 저녁에 같이 뭐 스트레스도 풀고 그리고 야구장에 또 가는 거예요. 야구장에 가서 또 같이 응원도 하고 하는 거예요. 같이 모자 쓰고 이런 것으로 다가가면 우리 청년들은 굉장히 자기의 목소리 귀를 기울여주는 총장님이구나. 이래서 아마 우리 대학에서 총장이 굉장히 역대 총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우리 앵커도 저를 그동안 지켜보셨잖아. 그렇죠. 네. 젊게 사신다라는 거 그죠? 지금 필연적인 답을 요구하시는 거죠, 지금. 저는 뭐 총장님 정말 젊게 네. 사신다. 네. 네. 여기서 나오는 거구나로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총장님의 지금까지, 이 후보님의 지금까지의 경험이 우리 MZ 세대들의 마음도 사상구에서 움직일 수 있을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제가 이야기해도 될까요? 네. 이게 이제 육아 문제가 지금 걸려요. 육아 문제, 그리고 보육 문제. 그래서 24시간 돌봄센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사상구에 이제 땅도 있어요. 땅도 있고 그런 건물도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맞벌이 부부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이고 뭐 애나 키우지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여성들이 우리나라 여성들이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그런 여성들이 집에 있으면은 국가적인 손실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여성들고 이렇게 육아고 그래서 이제 저는 웬만한 거면은 3년 동안 제가 국회에서 지금 한번 법안을 한번 해보려고요. 3년간은 법적으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걸 내가 여기서 공약으로 내세우기는 그러는데 이거는 여야 합의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그것도 한번 추진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3년 동안 재택근무를 하면서 육아도 키우고 또 근무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나는 출산율 제고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출산율뿐만 아니라 이제 육아 그리고 여성 단절의 문제까지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10여 개 언론사와 김대식 후보와 함께 공동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공통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오신 다른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십시오. 예. 뉴스오픈 정선 기자고. 예. 후보님은 일본 전문가라고 저희들이 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일 관계 아직까지 완벽하게 풀리지 않았는데 만약에 후보님 국회의원 되면 우리 한일 관계 혹시 풀 수 있는 묘안이 계신지? 예, 기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일본에서 유학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일 관계에도 깊숙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한일 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저는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일본이 솔직한 사죄를 하는 겁니다. 솔직한 사죄를 해줘야 이게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어떤 위안부 문제라든지 독도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이게 일본도 극우들이 조금 그런 거를 내세우고 있어요. 그러나 일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본은 솔직하게 과거에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한국인의 메시지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전제 조건만 풀리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동반 손잡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로 만약에 보내주신다면 우리 국민들께서 보내주신다면 제가 한일 의원연맹에 적극적으로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을 셔틀 외교할 수 있도록 해서 이 한일 관계의 문제를 반드시 풀어서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끼리 손잡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서 서로 윈윈하는 이런 전략으로 저는 가도록 제가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 예. FM 기자입니다. 예. 이제 최근에 며칠 안 된 것 같은데요. 이제 사상의 안전보건 정보기관 예. 유치합니다. 예. 해주셨는데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해주셨나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공약 중에 하나인데 사상에 공단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부산에 딱 한 군데가 금정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상으로 좀 이전을 해야 되겠다. 안 되면은 분수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왜? 현장에 제가 우문현담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공장이 많이 밀집해 있고 또 생산시설이 있는 곳, 위험 요소가 있는 곳이 사상인데 금정보다 우리가 더 위험 요소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를 반드시 유치를 하겠다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근로자들이 윈윈하는 이런 전략으로 가서 제가 그거를 유치를 반드시 해 오겠다 하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예. 좀 질문을 다 해버려가지고. 네. 그러면은 여기 네. 후보님 뭐 문화에도 상당히 그 식견이 있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부산의 국제음악 행사에 마루국제음악제의 조직위원장을 제가 했습니다. 예. 우리 그 혹시 이 문화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한 혹시 심각 이런 걸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는 참 제가 전공이 문화 쪽인데 제가 부산 국제 마루국제음악제 그 집행위원장도 하고 문화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제가 그걸 했습니다. 우리 사상문화원 설립할 때 제가 문화원의 설립 이사도 했고 그래서 이게 문화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는 문화의 시대가 됐습니다. 문화의 시대가. 지금 현재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수백만 대의 자동차를 팔고 삼성전자에서 휴대폰을 애니콜을 수천만 대를 팔아도 지금 BTS 하나가 벌어들인 돈이 엄청나잖아요. 그렇듯이 문화가 가장 부산이 어떻게 보면 불모지입니다. 오히려 광주보다 더 떨어져 있고 대구보다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항구도시라는 그런 특색이 있어서 그런 점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부산은 이런 정서적으로 지금 왜냐면 이 우리나라 각 지방에서 다 모였거든요. 이것을 융합시키고 용광로에 녹여낼 수 있는 것은 딱 문화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이제 북한에다가 오페라 하우스라든지 이렇게 지금 건립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요게 조금 역대 시장들이 뭐 다 잘하셨지만은 요게 조금 집약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이미 지나간 거고 그래서 오페라 하우스뿐만 아니라 그 오페라 하우스가 북한에 재개발해서 지금 저쪽 이 크루즈를 타고 오륙도에서 착 들어오면 부산이 야경이 한때는 6대 야경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싱가포르라든지 그다음에 호주 시드니라든지 뉴욕의 맨하탄이라든지 그다음에 샹하이라든지 이런 항구 도시에 버금가는 이런 그 정착을 만드는 것이 문화거든요. 근데 문화가 너무나 부산이 좀 뒤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의 도시를 늘 내가 우리 부산의 공무원들하고도 제가 이야기를 하고 또 상공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어느 특정 단체에서 한다기보다도 우리 부산 시민들이 다 역량을 결집시켜 줘야 이게 정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부산 국제영화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정착이 됐잖아요. 부산 국제영화제 정착이 됐는데 여기서 정착되니까 뭐 부천영화제지 좀 이런 각도에서 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선택과 집중으로 부산 국제영화제면은 정말 글로벌하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 그리고 부산 국제영화제를 하게 되면은 부산의 업체들이 거기에 나는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의 서울 업체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제 부산이 어떻게 보면은 경쟁력에서 좀 뒤떨어지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이 사상구 국회의원이라기보다도 부산시 전체를 그랜드 디자인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영도 한번 보세요. 영도에 한국해양대학교가 있어요. 이 한국해양대학교는 전 세계를 돌아다녀 봐도 섬 하나에 대학이 딱 하나 있는 데는 한국해양대학교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정말 같이 완전히 국립이기 때문에 부산 시민에게 완전 개방을 해서 여기에서 좀 뭐 어떻게 보면 선상음악회, 실습선을 타고 선상음악회도 하고 또 5, 6도를 한 바퀴 돌면서 이런 부산 시민들을 해서 뭐 세계적인 가수들, 초청 가수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한번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이제 또 다른 걸 하나를 딱 이야기하면은 전라남도 신안에 가보면은 보랏빛 섬이라고 있습니다. 그 신안 군수의 박우량 군수의 아이디어인데 박우량 군수가 무소속으로 당선된 분이에요. 그러면 신안의 보랏빛 섬에 딱 해서 섬 하나를 전부 보랏빛으로 다 만드는 겁니다. 보랏빛으로. 그러니까 막 그 신안까지 가려고 하면은 서울에서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그 구석을. 근데 그 섬까지 들어간단 말이야.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입장료를 받아요. 입장료를 받는데 단 조건이 있어. 보라색 신발을 신는다든지 보라색 와이셔츠를 입는다든지 넥타이를 맨다. 그러면 공짜야. 무료야. 보라색 팬티도 뭐 보여주면 공짜. 그렇게 하는데 그걸 왜 그러냐? 그것도 발상의 전환이란 말이죠. 발상의 전환.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입장료를 내지는 않지만은 신안에 와서 음식을 사 먹든지 밥을 사 먹고 커피를 사 먹어도 신안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거죠. 이런 걸 한 말이죠. 예? 저 일본의 나오시마 섬에 가보면은 쿠사마의 작품을 하나 가지고 호박 이걸 하나 가지고 그걸 만들어놨어요. 세계적으로 옵니다. 세계적으로.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에펠탑 감 보세요. 그 에펠탑이 그때 건립할 때 모든 시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어디 이 문화의 도시에 철탑이 올라오느냐. 그렇지만은 1년에 2천만 명, 2,500만 명이 오잖아요. 그렇듯이 한번 이게 우리 사상도 정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따루처럼 이렇게 문화를 만들고 부산도 랜드마크를 하나 만들어줘야 오는 거예요. 볼거리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해요. 이런 것을 나는 한번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은 이 부산의 국회의원들하고 힘을 모으고 부산시장, 상공회의소 회장과 같이 힘을 모아서 부산의 대표적인 뭐 하나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이 랜드마크를 만들어줘야 세계 관광객들이 부산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채 기자, 예. 말씀 들어보면은 정말 하실 게 많고 예. 장기적인 플랜을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야 될 게 아니고 여러 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에 국회에 가시면은 그 어떤 위원회 소속을 참여하시고 그 이유는 무엇이죠? 제가 이제 아직까지 이제 뭐 그게 뭐 본인이 이제 원하는 건 우리 사상 발전을 위하면은 국토위나 산자위를 가야 될 것 같고 제가 교육 전문가였으면 이게 교육위원회를 가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저는 다양성을 좀 가지고 우선 실리 축으로 좀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사상 발전을 이해해야 되니까 그것을 제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좀 산자위나 국토위 정도에서 가서 해야 이 지금 우리 사상 발전이 제 우선이니까 거기에 좀 참여를 하고 제가 1호 법안은 우리 부산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법을 하나를 통과시킬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할당제를 줘야 된다. 산업은행이 오고 기업이 오고 포스코나 무슨 삼성이나 이런 이 기업들이 오면은 부산에 정주하고 있고 특히 우리 사상에 정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몇 %를 법으로 정해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다. 그럼 90% 갖고 경쟁으로 뽑고 10%를 우리 사상 구민들, 우리 사상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경쟁을 해라. 이렇게 지금 법안을 하나 좀 제가 내려고 그래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 젊은이들을 부산에 정주시킬 수 있는 유일한 나는 대안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후보님 지금 제가 후보님 유튜브를 한 번씩 보는데 그 색스폰에 완전 전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당선되면은 축하로 연주 한번 하실 의향이 제가 색소폰 그거 있잖아요. 그걸 8개월 딱 배우고 그 연주한 겁니다. 8개월 배우고 했는데 그것도 해운대를 좀 알리기 위해서 했는데, 이야, 색소폰 그걸
그런데 그게 음악에 제가 조예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노래도 잘 모르고. 그런데 뭔가 참 남자로서 하나의 악기는 하나 다뤄야 되겠다. 왜? 나중에 정년하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도 해야 되는데 부끄럽습니다. 그걸 8개월 배운 겁니다. 그래서 요즘 뭐 총장이 되고 나서 몇 년 동안 아예 색소폰을 잡아보지도 못했는데 앞으로 당선되면은 우리 그 하면은 우리 사상 구민들 위해서 한번 연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국회의원이 된다면 1호 법안 어떤 것을 발의하겠다. 그리고 이제 당선이 된다면은 색소폰 연주까지 공약을 하셨습니다. 자, 기자들 개별 질문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요. 오늘 또 이제 공개 방송처럼 됐잖아요. 이제 오신 분들께서 김대식 후보에게 이것만 바란다. 한두 분 정도 들어볼까요? 한 분 정도만 김대식 후보 이것만은 사상을 위해서 해달라. 아니면 뭐 지금이라도 원은 좀 해달라. 바란다. 너무 인터뷰를 너무 잘했나?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100점, 99점이 돼야 되는. 오신 분들이 정말 열성 지지팬이신 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워낙 좋아하시니까는 바란다까지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앵커께서 너무 진행을 잘하니까 앵커만 바라보고 계는 거 아닌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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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가 이제 뽀뽀라 맛지라는 그 아마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는데,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는데, 포프라가 있는 마을이다 해갖고 포프라 맛지입니다. 맛지가 일본 말이에요. 사실은 포프라도 일본 말. 맛지라는 게 이게 동네라는 이름인데 이게 포프라 맛지가 된 거예요. 그거는 일제 강점기 때 그랬는데 이게 지금 이제 없어졌는데 그게 지금 아직 정비가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정비가 안 돼서 낙후가 돼 있는데 지금 재개발 조합들이 지금 한두 개가 생겨서 지금 토의하고 있고 저하고도 한번 어떻게 하면 그거를 잘 개발할까 그렇게 토론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좀 브랜드가 있는 좀 건설회사가 왔으면 좋겠다. 좋다. 그거는 브랜드가 있는 건설회사가 5대 저한테는 조건이 하나 있다. 뭐냐? 거기에 1차 밴드, 2차 밴드가 있는데 1차 밴드, 2차 밴드는 반드시 사상의 건설회사를 붙여야 된다. 그렇게 해야 이 사상에 발전이 되는 거고 괜히 그 대기업이 와가지고 쏙 하고 돈만 받아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역할을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제가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는 네. 여기. 그리고 지금 사상에 보면은 은국에는 뭐 또 자유래인 중고등학교, 합창동에는 뭐 서부산 제2청사, 그리고 저 삼락동에는 뭐 문화, 생태공원. 생태 국가정원, 또 모라동 쪽에는 또 국민휴양림 이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 계곡 감전동 쪽에 보면 사상의 최고 중심동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계곡동도 보면은 정체성이 별로 없어요. 물론 다른 데는 이 모라역, 덕포역, 덕포역도 이제 중앙도서관역 이렇게 바꾼다는데 계곡동 같은 경우는 최고 중심동임에도 불구하고 사상역으로 통하지 계곡역 그런 게 없어요. 예. 정체성도 없고 그리고 제일 중심동임에도 불구하고 계곡동과 감전동이 최고 낙후대가 있거든요. 지금 합장동에 제2청사대로 쓰듯이 우리 계곡 감전 지역에 뭔가 좀 획기적인 걸 그래서 제가 지금 전체를 좀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거를 제가 이야기를 이 방송 시간 때문에 이야기를 못했는데 계곡 감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지금 이 낙동강 벨트, 낙동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같으면 한강 벨트예요, 한강 벨트. 그래서 이거를 뷰가 좋고 공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항이 되고 에코 델타 시티가 생기고 이렇게 이게 첨단산에 들어오면은 주택 단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산봉우리로 올라가면은 젊은이들이 별로 안 와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 규제가 풀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풀고 나면은 거기에 이 감전천을 중심으로 해서 낙동강이 바라보는 석양 이거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곳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남양을 통해서 집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요즘 뷰를 통해서 짓습니다. 서울도 압구정 보면은 옛날에 현대건설에서 그거 개발할 때는 전부 남양으로 하니까 요즘은 거꾸로 한강을 보면 북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석양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잖아요.
석양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앞으로 주택 수요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는 주택, 그 다음에 오피스 이쪽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지금 개발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사상이 정말로 몇 년 후에 정말 이게 서부산 중심이 아니라 부울경 메가시티의 중심이 저는 사상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상이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도로 인프라 잘 돼 있습니다. 전철 잘 돼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부산역에서 확장을 고쳐가지고 이 사상역까지만 전철되면은요, 도로 인프라 잘 돼 있죠. 공항 가깝죠.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 구마고속도로 바로 빠져나가죠. 항만 가깝죠. 부산역 가깝죠. 그러니까 도로 인프라는 여기처럼 잘 돼 있는 부산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중심으로 하면은 사상이 정말 부울경 메가시티의 저는 중심 도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제 한 분씩 질문하니까 질문을 계속 하고 싶어지시죠? 자, 그런데 저희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도 이제 계속 말씀하고 싶으시죠? 그렇죠. 하고 많으시죠? 싶어요. 예, 예. 네. 저희가 이제 당선이 되고 난 후에 되면 조금 더 이제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후보님 카메라 보시고 우리 사상 구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존경하는 사상 구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사상 구민 여러분, 저 김대식은 정말 35년 동안 이 사상에서 교육자로서 우리가 전문가로서 활동을 했고, 또 정부의 부름을 받고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 역량 결집하는 대통령 직속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 기업의 애로를 듣고 해결해주는 그런 기관인 여의도연구원 원장, 이 부위원장을, 이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했습니다. 차관급이죠.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 우리나라의 최고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을 했습니다. 저 교육, 행정, 그리고 정책 잘 두루두루 갖춰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상 구민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국회의원의 당선을 시켜주신다면 모든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모든 특권 다 내려놓겠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우리 구민들과 함께 맞겠습니다. 눈이 오면 눈도 함께 맞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제가 우산을 씌워주겠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오면 우리 사상 구민들과 어깨동무하면서 태풍을 막아내겠습니다. 저를 국회의원으로 시켜주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사상 구민의 20일 만에 심부름꾼을 하나 키운다 이런 생각으로 좀 도와주시면 저는 절대로 싸우지 않겠습니다. 통합의 정치하겠습니다. 합의 정치하겠습니다. 성김의 정치를 하면서 우리 구민들을 잘 받들어 모시면서 우리 오로지 우리 사상 발전을 위해서 제 한 목숨을 바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좀 절박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4월 10일은 부산 사상구의 또 다른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새로운 적임자를 선택하는 날입니다. 중단 없는 사상 발전을 국민의힘 김대식 후보가 이어갈 수 있을지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